지금 필요한 건 뚝심, 고집이 아니라 변화, 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맨유입니다. 어제 맨체스터 더비 맨유가 속절없이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경기 후에 우린 경기 결과보다 잘하고 있다, 기록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경기에서 점유율 55%, 패스 시도 489개, 패스 성공률 84.2%로 해당 지표에서는 맨체스터 시티를 앞섰고, 키패스에서도 9개를 기록하면서 10개를 기록한 맨체스터 시티와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결국 골을 넣는 스포츠입니다. 맨시티는 13개의 슈팅 중 6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한 반면, 맨유는 12개의 슈팅 중에 고작 2개만 유효 슈팅으로 기록했습니다. 한 골도 못 넣은 팀과 3골을 넣은 팀, 과정은 결코 결과를 앞설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는 아모린 감독을 지지해 왔습니다. 무기력한 패배를 지켜보는 와중에도 이번 시즌까지 아모린 감독을 지지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언론이나 팬덤에서는 경질이라는 쉽지 않은 결단을 촉구하고 말 것입니다. 아모린 감독 부임 후 31경기에서 8승 7무 16패, 그 와중에 8승 중 4승은 승격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 승률은 총 36%, 맨유 감독 역사상 최저 기록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내지 못한 축구, 더는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은 전술적 유연성 부족입니다. 아모린 감독의 3-4-2-1 시스템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콜스 선수마저 상대방이 맨유가 무엇을 할지 뻔히 예측 가능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재 아모림의 전술은 파해법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우선 누누이 얘기해왔듯이 3선 중원이 2명이다 보니 압박에 쉽게 노출되고, 수비라인과 공격라인 모두 플랫하게 늘어선 단조로운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을 구현해줄 만한 선수단의 수준도 낮습니다. 특히 좌측 윙백 도르구, 골키퍼 바인드르는 도무지 프리미어리그 레벨의 선수로 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도루구는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좋지 않고 공격에서도 직선적인 플레이만 반복하며 결정적으로 크로스, 패스 능력 모든 것이 형편없습니다. 맨유 팬분들이라면 자주 보는 장면이겠지만 도루구 선수가 오픈 찬스일 때도 크로스가 엉망으로 나갑니다. 심지어 반대편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껏 윙백까지 빌드업을 해놓으면 도루구 선수의 크로스는 정말 싸질러 놓는다라는 표현이 부족하지도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매우 떨어집니다. 골키퍼 바인드, 물론 세컨키퍼로 영입이 됐지만 프리시즌부터 주전키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인드르는 자기가 왜 세컨키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 선정이 좋지 않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장면을 보면 바인드르 선수의 위치 선정이 가관입니다. 첫 번째 포든의 헤딩골, 그때 바인드르 선수의 위치를 보면 골대 왼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포든의 머리에 공이 맞고 그 볼의 속도나 위치가 그렇게까지 날카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골키퍼가 조금 더 중앙에 위치했었더라면 선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시점 장면에서도 바인드르 골키퍼의 한 박자 늦은 커버와 위치 선정이 매우 아쉽습니다. 더 빠르게 판단해서 앞으로 나와서 각을 좁혔어야 됩니다. 각을 좁히는 판단, 타이밍, 스피드, 위치 선정, 모든 게 낙제점 수준입니다. 상대는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스트라이커인 홀란 선수긴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3골 중에 1골 정도는 골키퍼로서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수들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선수들을 선택하고 선발로 내보낸 감독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도르구, 바인드르 선수는 개막 이후 꾸준히 문제점을 드러냈던 선수들입니다. 스쿼드 내에 다른 선수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어도 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디에고 레온 선수도 출전한 경기에서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서드키퍼인 토미튼 선수는 정말 골과 다름없었던 장면을 선방해내는 슈퍼세이브의 능력을 프리시즌에서 맘껏 보여줬습니다. 이런 게 결국 감독의 팀 장악 능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명장들의 경우 스쿼드 내 선수들의 경쟁심을 유도해서 모든 선수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기량을 끌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마치 베스트 11이 정해져 있는 양 선발 라인업이 바뀌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선발 라인업도 바뀌지 않고 고정된 시스템 플레이도 바뀌지 않은, 이거야말로 상대 감독에게 수를 뻔히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의견,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모린 감독에게 주어진 기회는 첼시전이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보드지는 아모린 감독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감독을 용인하는 구단주는 현재 EPL 내에서 전무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지지선언, 이 보도를
명확하게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아모린 감독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진 첼시전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매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모림에게 포백을 해라 라는 접근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3백을 고수하더라도 3백 내에서 부분적인 전술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첼시전에도 이런 모습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현재 포메이션을 유지한다면 인버티드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좌측은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르구 대신 루쿠쇼 선수를 기용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처럼 루쿠쇼 선수를 3백 왼쪽 스토퍼로 쓰기보단 좌 윙백으로 세우는 게 좋아 보입니다. 루쿠쇼 선수가 좌측 윙백에서 인버티드한 움직임을 갖고 갈 경우 현재 2명밖에 없는 맨유의 중원에 숫자 싸움에 가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반대편 우측 윙백은 마즈라위 선수를 활용해서 인버티드한 움직임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때 백스리는 헤븐, 더리우트, 요로 이 세 선수로 구성하고 이렇게 5명의 수비진을 구성할 경우 좌우 윙백 모두가 동시에 오버래핑 하기보다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서 변형 포백을 형성하거나 혹은 한 명이 인버티드하게 중앙으로 가담을 해서 중원 미드필더 숫자를 3명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팀의 밸런스가 잡힙니다. 두 번째, 중원 미드필더를 3명으로 고정하는 3-5-2 포메이션입니다. 브루노 우가르테 마이누를 중원에 동시에 배치해서 브루노는 공격적인 메잘라 역할, 우가르테는 중앙에 위치한 볼 위닝 미드필더 역할, 마이누 선수는 우리의 박스와 상대의 박스를 오가면서 볼 운반을 도와주는 전천후 미드필더 역할을 맡겨야 됩니다. 각자 다른 역할과 구역을 맡기면서도 브루노와 마이누는 우가르테 앞선에 존재하면서 서로 유기적인 스위칭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전 편에서도 이 움직임에 대해서 로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두 선수의 스위칭을 통해서 이 두 선수를 마킹하는 상대 수비수들에게 혼란을 줘야 됩니다. 투톱은 세슈코와 은베모, 빅앤스몰 조합으로 구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베모는 측면보다 중앙지향적으로 배치하여 직접 박스 타격을 노려야 됩니다. 사실상 은베모 프리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은베모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고 갈 경우 세슈코 선수에게 보다 넓은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 윙백이 공격적으로 오버래핑 할 시에는 은베모 선수가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컷인해서 슈팅을 적극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이때 반대편 메잘라 역할을 맡고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이선 침투가 가미된다면 투톱이지만 순간적으로 3톱의 효과까지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유기적인 스위칭입니다. 지금 아모림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점은 고정적인 포메이션과 전술입니다. 선수들이 공격 지역에서 플랫하게 위치하면서 공을 기다릴 뿐 공을 따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3-5-2 전술로 중원을 두텁게 하면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의 이선 침투나 은베모 선수의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스위칭 등을 통해서 팀의 전술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주면 선수들에게 많은 공간이 날 것이고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지금 무득점으로 그치고 있는 스트라이커 세슈코 선수에게도 골 기회가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슈코, 은베모 조합 외에도 쿠냐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하면 쿠냐, 은베모 혹은 세슈코, 쿠냐 이런 투톱 조합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수비 전술, 수비수의 성향에 따라서 이 투톱의 조합을 다양하게 갖고 가보는 것도 오히려 상대에게 전술적인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많은 선택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라도 3-5-2 기반의 역동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술과 포메이션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전술은 포메이션 안에 갇혀선 안 됩니다. 포메이션은 말 그대로 선수들의 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포메이션 안에서 선수들의 세부적인 역할과 움직임을 지정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날카로운 패턴들을 만들어가는 게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모린 감독이 고집하는 거는 포메이션에 가깝지 전술이라고 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모린 감독이 지금 고정된 전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술적 시도를 통해서 스스로의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전에서 무승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아마 아모린 감독의 자리도 위태로울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빅리그에서 통하지 않는 감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고 아모린 감독 스스로도 그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배, 3배 혹은 10배 가까운 노력을 해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테나 감독만 봐도 이대로 물러났을 때 미래가 결코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테나 감독도 본인만의 전술적인 철학을 고집해서 맨유에게 억지로 입히려고 하다가 2년 만에 경질이 되었고 이후에 레버쿠젠이라는 그 팀에
부임해서 시즌 초반에 경질을 당했습니다. 아모린 감독도 지금 이 위기를 스스로의 유연함과 현명함, 지혜로 깨쳐나오지 않으면 저는 결코 테나 감독과 다를 바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모린 감독에게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뚝심, 고집이 아니라 변화, 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모린 감독 첼시전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승리를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